안녕하세요. 대소문 TV입니다. 오늘은 인구가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어, 이러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인구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하니까 집값이 이제 앞으로는 계속 떨어질 거다. 또 반대로 그렇지 않다. 인구가 줄어들더라도 집값은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런 주장이 맞냐 틀리냐는 사실 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겠지만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또 내 집을 마련할 때 어느 곳에 어떻게 사는가, 이게 저는 훨씬 더 투자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겠지만 어차피 집을 하나를 사면 이게 오르면 기분이 좋지 떨어지면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어떤 곳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 투자적 관점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에 관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뭐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냥 뉴스를 발췌를 해봤거든요. 24년 5월 29일 지난달 뉴스죠. 지난달 뉴스인데 이제 우리나라가 17년 뒤에는 이제 드디어 5천만 인구가 깨진다. 뭐 이러한 뉴스입니다. 실제 많이 느끼듯이 뭐 출산율도 줄어들고 있고 출산율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이기에 뭐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고 또 하나는 고령화가 좀 심각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모두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통계청이 뭐 이런 것도 그렸었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빨간색으로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군 지역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군 지역인데 이게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방 소멸 위험 지역인 거죠. 녹색 부분, 이런 녹색 부분이 좀 인구가 좀 소멸될 위험이 가장 낮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보시면 별로 없습니다. 눈으로 그냥 딱 봐도 대부분 빨갛죠. 빨간색이 훨씬 많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우리나라 지방 소멸이 멀지 않은 것 같다.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방 소멸이 일어날 것 같다라는 것을 표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준 거라고 보이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말씀드릴 내용으로 이제 서울특별시 인구,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를 한번 제가 표를 가져와 봤는데, 보시면 서울 인구는 2014년부터 이게 뭐 10년 통계이긴 한데, 한 번도 늘지 않았어요. 계속 줄었죠. 2023년까지의 이제 기준이고, 여기 보면 2024년 2월 기준으로 938만 6,705명이 서울시 인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10년 동안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 집값은 어떤가요? 우리가 느끼기에 정말 수직 상승했죠. 집값은. 서울시 집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것만 봐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집값은 수직 상승했네.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사실은 상당히 많은 곳이 이렇게 올라갔죠. 집값은 올라갔습니다. 뭐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집 인구가 단순히 줄어드는 것만으로 집값이 떨어진 건 아니라는 거는 알 수 있습니다. 요거를 보면 요거는 이제 좀 재밌는 기사인데 연관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스타필드 효과가 뭐길래 집값 1년 새 껑충이라는 기사입니다. 2024년 6월 10일이니까 며칠 전, 한 이틀 전 기사인데요. 잘 보시면 밑에 보면 평택 용이 푸르지오 2차 84제곱미터형, 이게 30평대죠. 약 15개월 만에 50.5%가 치솟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런 내용은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거와 대비되는 게 바로 요거죠. 지방 소멸 지역, 약국, 목욕탕, 세탁소까지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방은 실제로 이제 아파도 약도 사 먹기 힘들어지고, 내가 목욕을 하거나 뭐 사우나를 하려고 해도 사우나도 할 수 없고, 세탁소 같은데 뭐 큰 빨래들, 이불이나 혹은 또 우리가 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세탁소에 많이 맡기죠. 그런 거조차 하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다 사라지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지방, 이 소멸되는 지역에서
편의시설이 있는 이런 곳으로 오게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집값이 폭등한 것들도 서울 대표적이죠. 지방의 좀 큰 도시들입니다. 이게 뭘까요? 일단은 아까 이 앞에서 보셨듯이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군,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좀 더 작은 행정구역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고 또 어떠한 편의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그 외 일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거를 누리고 싶은데 누릴 곳이 점점 없어지니 지방을 떠나서 스타필드라는 이 기사로 표현을 했지만 편의시설이 있고 일자리가 있고 의료시설과 각종 문화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주가 촉진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런 지방 소멸이 예정되고 인구 감소에 따라서 점점점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집값이 올라갈 일은 사실은 없죠. 이 부분은 분명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반면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편의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 기타 많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시설들이 있는 곳은 선호도가 점점 집중되고 높아지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바로 양극화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렇다면 집을 정말로 싸게 사고 싶으면 이런 데 사면 됩니다. 이런 데 소멸되고 있는 지역 이런 부분 사면 정말 일본 같이 될 수도 있죠. 공짜로 준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금 내는 게 아까워서. 하지만 실제 그런 곳에 집을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 자, 요런 거에 관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일본 비교를 많이 하는데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집값 상승률 1위 찍은 곳 이웃나라 여기였네. 뉴스가 5월 31일자 뉴스입니다. 우리가 일본과 비교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일본에 보면 도쿄와 오사카 집값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상승률이죠. 일본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진행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도쿄와 오사카는 집값 상승률 1위를 차지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한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각종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없어졌어요. 뭔가를 하나 하고자 해도 정말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된다거나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요즘 쿠팡 로켓 배송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이 있죠. 지금 로켓 배송이 되는 곳과 안 되는 곳도 선호도가 달라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 하나에 따라서도 선호 지역이 달라지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게 수십 년간 이미 누적이 돼 있던 거죠. 지방같이 정말 편의시설이 사라진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 점점 도쿄나 오사카로 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도쿄와 오사카는 재미있게도 전세계 집값 상승률 1위를 찍었습니다. 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은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이에요. 아일랜드는 영국 옆에 있습니다. 영국 옆에 있는 곳인데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시장과는 별개라고 해서 5년간 급등, 집값 진정세 안 보이고 주택 공급 부족 직면이라는 말인데 간단히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아일랜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아일랜드 경제 성장률 지표인데 아래가 한국입니다. 한국. 위에 파란 선이 아일랜드예요. 자, 아일랜드는 2022년에 1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왜 경제 성장률이 선진국이 이렇게 높냐라고 하면 영국이 브렉시트를 탈출하면서 EU에서 나갔죠. 그러면서 이제 영국에 있던 금융 허브가 아일랜드로 다 옮겨가서 시너지가 엄청 많이 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튼 아일랜드의 경제 성장률을 12%나 되고 한국은 2.6%거든요. 요즘 뉴스 보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도 많이 나오는데 여튼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나라에 뭐가 많을까요? 돈이 많아집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지면 이 돈은 어디로 갈까요? 자산으로 흘러가죠. 자산은 뭐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같은 이런 자산 시장으로 흘러갑니다. 금이라든가. 그럼 이 자산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단순히 집값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인구만으로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인구 감소만으로는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올라가는 지역도 있고, 올라가는 지역이 어딘가, 어느 지역이 올라갈 것인가를 찾는 게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로는 집값은 사실은 화폐의 가치, 인플레이션의 대표적인 해지 수단이죠. 자산을 우리가 꼭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자산을 보유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화폐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뭐 제가 오늘 뉴스를 봤을 때 삼겹살 1인분에 2만 원이 넘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서민 음식인 삼겹살이 이제는 2만 원이 넘어서 정말 많이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렇게 화폐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 되는 부동산이나 주식, 이런 부분은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아일랜드 사례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경제 성장률 등 외부 요인이 생기면 또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대한민국의 성장률이 아까 2.4%라고 말씀드렸었죠. 올해는 뭐 1.5% 이상 하시는 분도 있고 2% 이상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만약에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아진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똑같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자산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죠. 요 부분들은 아까 다 말씀드렸었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구 감소가 될수록 선호도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을 하죠. 선호하지 않는 지역은 점점 수요가 줄어들 것이고, 선호하고 원하는 지역은 점점 수요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호도에 따른 양극화는 크게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선호하는 게 서울이죠. 서울. 그 다음이 광역시. 광역시들이 아마 좀 선호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지방에서 보면 지방 중에서 다시 그 중에 제일 큰 곳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도심 내에서도 어느 선호하는 동과 선호하지 않는 동,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생길 거라는 거죠. 이런 양극화는 작은 곳에서부터 큰 곳까지 계속 발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집을 사거나 뭔가 내가 어느 곳에 거주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정말 진지하게 내가 사는 곳이 또 올라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올라갈 만한 곳인가에 대해서 심도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항은 오늘은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상가 투자는 갈수록 힘들어지고 주택 투자에서 위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라는 부분은 아마 다음에 한번 동영상을 또 만들 수 있을 건데요. 주택 투자 관련 부분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상가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간단하게 말해보면, 요즘 학생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지방 대학 근처에 보통 유흥가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많이 발달해 있었는데, 거기 계신 사장님들도 많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학생수가 줄었기 때문이죠. 인구가 감소하고 학생이 줄어드니 구매력이, 수요가 줄어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가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갈수록 낮아지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상가 투자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상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실제 이제 정말 주택보다도 훨씬 더 고민을 하고 정말 위치 선정과 종목 선정에 사활을 걸어야 되는, 정말 심도 깊게 고민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구 감소가 되면 집값이 꼭 떨어지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들어보시고 영상이 좀 공감이 되시고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